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커스를 말씀드립니다. 매커스가 아, 초반에 주 초반에 KRX 시장에서는 잘 견뎠어요. 마이너스 1.85% 하락으로 그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야, 선방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KRX 시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낙폭이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무려 10%나 하락하는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매커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독자 무료 혜택 한번 위쪽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은 이 전쟁권 관련해서 장중에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순간적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텔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매커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커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꼭 문자 주셔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문자 주세요. 여러분, 여하튼 KRX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애프터마켓 NXT 시장에서 낙폭이 더 깊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악재가 갑자기 뭐 불거져 나오거나 뭐 그런 재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 재료는 매커스 관련해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여튼 그 유감스럽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창구 동향을 좀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제 키움증권에서의 매도가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장까지 감안하면 KRX 시장하고 비교하면 키움 쪽에서 좀 나왔다. 근데 키움이라고 한다면 되게 일반인들 창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키움 쪽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KRX 시장하고 이 NXT 시장하고 그 개인 메인 기관 변화를 보면은 뭐 큰 건 없었어요. 다만 저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NXT 시장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부분이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하락하게 한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수량 자체는 프로그램 매도만으로 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패턴을 보여준 게 매커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것이 한 5만 주 정도 더 나왔고 그거는 여러분 매커스는 이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는 매도인데 차익 매도가 아니라 비차익 매도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비차익이라는 것이 매커스 하나만 집중적으로 타켓으로 매도를 때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바스켓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커스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해서 반도체 섹터를 비차익으로 바스켓으로 매도를 할 때 매커스에 할당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온 거죠. 매커스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하튼 시장이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개별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매커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과도하게 폭락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 외국 미국 쪽 ETF 쪽 관련된 게 이제 EWY죠. EWY는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폭이 컸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EWY의 시세를 체킹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제 사후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 밀리면 나중에 밀리고 우리 시장이 오르면 나중에 오르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EWI 시세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여하튼 이거는 우리가 관찰의 대상이 될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여러분 그 코인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예로 들어서 보면은 그 미국 이란 전쟁이 나타난 뒤에 실제로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그죠? 코인은 이제 우리가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것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제자리로 돌아왔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매커스는 사실 상법 개정 건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봐야 되지만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럼 계속 내리꽂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요. 되게 역사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를 나타내주는 LPL 리서치가 있어요. 네, 이걸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건이 있었지만은 첫날 밀긴 밀었지만은 큰 낙폭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까지 하락폭이 물론 큰 때도 있었지만은 되게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회복 소요 기간도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1일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코스피가 역대 폭락을 한 이후에 시점별 회복률을 가만히 보면 2000년도 이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당일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낙폭이 컸지만 1위로, 2위로, 7위로 보면은 되게 이때 금융위기 아주 큰 건이죠. 요거 빼고는 대부분 만회하는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큰 위기건에 대한 부분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거는 금융적인 사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걸 봐야 되죠. 예,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그래서 이런 LPR 리서치를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컸지만 그걸로 인한 부분은 길어야 하루 이틀 갔다가 다시 또 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커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아닙니까? 그죠? 상법 개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의 순서가 뭐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이게 공표가 되는 거죠. 네, 공표가 되는 겁니다. 이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관문인데 3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법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포가 된다는 얘기죠. 이 3월 중순 고비를 넘기면 이걸 아직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건에 대한 또 플러스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움직일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기업들하고 좀 타협한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대안만, 그 정도의 안만 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결국은 그리고 공포가 될 것이고 그것의 실행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커스가 사실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내린 거는 좀 아쉽고 전체 시장 폭락이 아쉽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되반등해서 다시 찬스를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아직은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대신에
지금은 뭐 전쟁 변수권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너무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매커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시면 그 텔방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매커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거기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대박주, 네,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박주는요, 이 섹터가 IT 섹터예요. 네, IT 섹터. 가격대는 15,000원에서 35,000원 5,000원 정도. 네, 적절하죠? 네, 적절합니다. 시총은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이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만에 등락 시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랠리를 시작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신호탄이 쏴진 그런 모습의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역시 뭐 유사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이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확보가 된 이후에 중기적인 상승 초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번에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실적까지는 다소 처졌어요. 다소 처졌던 실적입니다만은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졌던 실적 자체가 뭐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이익폭이 다소 둔화된 정도입니다. 둔화된 정도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 원년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수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이죠? 네, 빨간 선이 이제 웨인이죠. 그러니까 웨인은 이미 한 요 시점부터 매집이 시작됐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순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기에 절대 늦지 않고 가장 적절한 타임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져요. 수급적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더블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 시총의 더블 정도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목표는 더블 가격 목표고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건이 올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올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한 중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요 제품이 출시가 개봉 박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고요. 이 기업이 필수적 초핵심 부품 1차 벤더입니다. 가장 총대장주예요. 금년이 그 제품 출시 바로 원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최우선 국내수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연이어서 상향 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후발적으로 항상 증권사들이 올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초거대 기업 제품의 제1수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대박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셔서 대박주라고 문자 주셔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